감기 기운이 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집 근처 내과에 가실 겁니다. 예약도 하지 않고 그냥 걸어 들어가서 번호표를 뽑고 앉아 계시겠죠? 30분쯤 뒤에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아 나오면 10,000원 안팎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이보다 평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외국인들이 거짓말이라고 화를 낸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누리면서도 그 가치를 모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 병원 경험담이 꾸준히 올라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옮겨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생 비자로 한국에 1년간 머무르며 매달 $80 정도를 내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허리 경련이 심해서 예약 없이 동네 의원에 갔는데 바로 의사를 만났고 그 자리에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몇 분 만에 결과가 나왔고 물리치료와 약 처방까지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90분 만에 끝났고 총 비용은 $18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요로 감염에 걸렸는데 진료비와 약값을 다 합쳐 $20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는 $20라고 2번 강조했습니다. 화상 때문에 예약 없이 피부과에 갔는데 $40가 나왔고 의료 수준도 훌륭했다는 후기도 있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3시간 만에 끝났다며 효율적이라고 감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히 자주 언급되는 것이 예약 없이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 외국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들이 아플 때마다 예약 없이 바로 의사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이죠.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이해하려면 다른 나라 사정을 봐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감기로 응급실에 가면 $500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70만 원 가까이 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어지간히 아파서는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파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의료비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영국은 국가의료보험이 있어서 무료에 가깝습니다. 대신 기다려야 합니다. 전문의 진료를 받으려면 몇 달을 기다리는 일이 흔합니다. 무료지만 제때 못 받는 것이죠. 미국은 빠르지만 파산하고 영국은 무료지만 늦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싸면서도 당일에 됩니다. 이 조합이 세계적으로 아주 드문 것입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전문가들은 3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국민건강보험입니다. 전 국민이 가입되어 있고 정부가 의료비를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보험이 없으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나라와는 출발점 자체가 다릅니다. 둘째는 약값 규제입니다. 정부가 의약품 가격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때문에 같은 감기약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쌉니다. 셋째는 낮은 진료 수가입니다. 의사의 상담료와 진료료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환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 외국인 환자가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19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료비 총액은 97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실제로 낸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44,150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 가짜라는 반응이 나왔지만 병원 측이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970만 원짜리 치료를 4만 원에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느 나라 이야기냐고 물으신다면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의료진에 대한 평가도 좋습니다. 외국인임을 감안해 쉽고 천천히 설명해 주는 것에 감동받았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지점에서 놀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온 한 환자는 약 봉투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약을 나누어 한 봉지씩 담아줍니다. 러시아에서는 하루에 몇 알 먹으라고만 처방하기 때문에 환자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응급체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119에 신고하면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이송해줍니다. 공공구급차 이송은 원칙적으로 이용료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구급차를 한 번 부르면 수백에서 수천 달러가 청구된다는 이야기와 비교하면 차이가 큽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구급차 비용이 무서워 아픈 몸을 이끌고 직접 운전해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접근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웬만한 동네마다 의원이 있고 아파트 상가에도 병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걸어서 10분 안에 의사를 만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가장 가까운 병원까지 차로 1시간을 가야 하는 지역도 흔합니다. 이제 이 시스템은 밖에서 사람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해외 발급카드로 국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외국인 환자는 91만 9천여 명이었고 이용액은 1조 4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 관광객 전체 카드 사용액의 38%에 해당합니다. 관광객이 한국에서 쓰는 돈의 3분의 1 이상이 의료비인 셈입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 대만에서 오는 환자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관광 회복률은 90% 수준인데 외국인 환자는 두세 배로 뛰었습니다. 이제 한국에 오는 이유가 관광이 아니라 치료인 사람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피부과와 성형외과 쪽 지출이 가장 컸고 미용 성형 부가가치세 환급만 100만 건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국가건강검진입니다. 우리나라는 2년에 한 번씩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물론 지역가입자도 대상입니다. 피검사부터 시작해서 나이대에 따라 위내시경, 대장검사, 유방촬영까지 포함됩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살아난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왜 대단한지는 계산해보면 압니다. 이런 검사를 개인 돈으로 받으면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국가가 전 국민에게 2년마다 이걸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커지기 전에 잡는 것이 결국 더 싸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정책이죠. 예방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필수 예방접종은 국가가 지원합니다. 어르신들 독감 백신도 무료로 맞으실 수 있습니다. 부모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아이가 접종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의료와 정보기술이 결합된 부분도 세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병원 앱으로 예약하고 진료 기록을 확인하며 실손보험 청구까지 휴대폰으로 처리합니다. 처방전이 약국으로 바로 넘어가기도 하죠. 어느 병원에 가도 내 진료 이력과 복용 중인 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중복 처방과 약물 사고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약국 접근성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병원 문을 나서면 바로 옆에 약국이 있습니다. 심야에 문을 여는 약국도 있고 편의점에서도 상비약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밤에 아이가 열이 났을 때 해열제를 구할 곳이 있다는 것, 이것도 아무 데서나 되는 일이 아닙니다. 치과와 안과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라식이나 라섹 수술을 받으러 일부러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가격은 자기 나라의 절반 이하인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이죠.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에서 하면 개당 수백만 원인 시술을 한국에서는 훨씬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이야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료 체계에도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상황이 나빠지는 일도 벌어집니다. 소아과나 산부인과처럼 꼭 필요한데 지원자가 줄어드는 과들도 있습니다. 낮은 수가가 환자에게는 혜택이지만 의료진에게는 부담이 되는 구조적 문제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이 혜택은 공짜가 아닙니다.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가 있고 그것을 함께 내고 있는 5천만 명이 있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낸 보험료가 누군가의 수술비가 되고 언젠가 내가 아플 때는 다른 사람들이 낸 돈이 나를 살립니다. 이 구조는 서로를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대한 약속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누군가 과잉진료로 재정을 축내고 누군가 자격 없이 혜택만 받아간다면 결국 성실하게 낸 사람들이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함께 지켜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인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감기 걸리면 부담 없이 병원에 가고 큰 병에 걸려도 집이 무너지지 않는 나라, 이건 아무 나라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수준이고 많은 나라가 부러워하며 배우려 하는 모델입니다.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료체계가 진짜 시험대에 올랐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감염병이 전 세계를 덮쳤던 시기였죠. 그때 외신들은 앞다투어 한국의 대응을 보도했습니다.
검사 속도와 접촉자 추적 그리고 의료진의 헌신이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나라의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평소에 촘촘히 깔아둔 병원과 검사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시스템은 위기가 왔을 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방호복을 입고 몇 시간씩 버틴 간호사들, 응급실을 지킨 의사들, 검체를 나른 이름 없는 직원들 말이죠. 우리가 저렴한 진료비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누군가의 긴 노동시간 위에 서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도 이 순간 전국의 응급실에는